오늘은 클래시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제가 진짜로 많이 다뤘었어요. 유튜브에서도 클래시스 영상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블로그에서도 한 2년 전 그때도 클래시스에 대해서 진짜 좋은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클래시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 거의 한 19% 정도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일봉인데 오늘 들어서 진짜 갑자기 이렇게 로켓포 쏘듯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클래시스 관련돼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진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 기업, 제가 매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주가가 32,450원이었는데, 근데 지금이 48,500원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때 저 PBR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저 PBR 관련돼서 그 다음 사이클은 어딜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클래시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클래시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저는 좀 좋다,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클래시스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1년 전에도 클래시스가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까, 요때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23,700원이었는데 근데 지금보다도 저는 주가가 더 두 배 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때 성장률로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고 있거든요. 클래시스가 매년마다 한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때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요때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23,70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확실히 많이 올랐죠. 48,500원이니까. 여튼 그때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2년 전에도 그때 클래시스 수요도 예측 못하고 캐파를 늘리진 않았을 것이다. 클래시스가 요때 공장 증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2년 전에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말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루트로닉이라는 기업도 피부 미용 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좋을지, 그리고 요새 기업 대비해서 클래시스가 어떤 점이 강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루트로닉은 이미 자진 상폐가 됐죠. 그래서 루트로닉은 지금은 매매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이시스 메디칼도 좋긴 한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래시스는 2년 전 요때도 현금이 좋고 성장 멀티플도 괜찮다, 투자 포인트 관련돼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년 전 요때도 클래시스 요때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서 그때 관련돼서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조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래시스는 지금 주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투자할 때는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요때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1개월, 2개월 요때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한 5%, 6% 이렇게 떨어진다라 그러면 그거를 못 참고 파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마다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저는 2022년도 12월, 7월 요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클래시스의 압도적인 마진 이익 증가세, 이 시장의 성장 속도,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클래시스 관련돼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때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도 갑자기 올라올 때도 있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클래시스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 대표적인 원인 자체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500억 중에 260억이라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계산이 되시죠?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영업이익이 3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추정치 대비해서도 잘 나왔죠. 추정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7.5%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33% 잘 나왔고, 요 수치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 그러니까 작년도 2분기죠. 그때는 51% 정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4분기 때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안 좋아서 뭐 주가가 잠깐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계속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연간 추정치로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수치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았냐를 한번 보시면, IR 자료인데 이거를 보시면, 매출액이 왜 이렇게 좋았냐, 해외 소모품 매출 증가가 1분기 매출 성장 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소모품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해외 소모품 매출 비중 증가에 따라서 원가율이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왜 이렇게 좋았냐라 하신다면, 매출 대비 비중이 안정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급여랑 연구개발비, 광고 선전비가 매출 대비해서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매출이 좋았고, 이 매출이 좋았던 대표적인 원인 자체가 소모품이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 비중을 또 살펴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뭐 연간 대비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소모품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소모품 비중이 일시적으로 41%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소모품 비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적 판매 대수랑 소모품 매출액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모품 비중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누적 판매 대수가 많이 증가하면 소모품 매출액 자체는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모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클래시스의 2017년도부터 한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소모품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GPM,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총 이익률을 나타내는 거죠. 소모품 비중이랑 GPM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소모품이 어찌 보면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소모품을 뭐 100개 만드는지 아니면 1000개 그리고 10,000개 아니면 100만 개 만드는지에 따라서 고정비는 그만큼 많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어빵을 하루에 10개 팔든지 아니면 100개 팔든지 1000개 팔든지 요거는 당연히 달라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것 자체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뭐 오버나잇 근무에서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긴 하지만 인건비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다른 뭐 원재료 대비해서는 고정비 측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100개 팔든지 100만 개 팔든지 당연히 100만 개 팔 때가 매출 총이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와 같은 피부 미용 기기들은 소모품 비중을 당연히 중요시 봐야 되는데, 클래시스는 소모품 비중이 55%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올해 1분기도 소모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클래시스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 동향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22% 3년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22%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 쪽으로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특히나 중남미, 그러니까 브라질 이런 쪽에서도 잘 사고 있어요. 브라질이 굉장히 성장이 가파르죠. 71% 정도씩 이렇게 매년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탑 10이라 그래서 브라질, 태국, 그리고 뭐 일본, 홍콩 이런 데도 계속해서 잘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태국이랑 브라질 이쪽 사람들이 이 클래시스, 그러니까 피부 미용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보면 브라질 판매 동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모품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000대가 돌파됐다고 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소모품 비중도 31%까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랑 태국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너무 확대했네. 잠시만요. 미국이랑 중국 쪽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브라질, 태국, 그리고 아시아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말레이시아, 멕시코, 그리고 미국, 중국 이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얘네들이 피부 미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돈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이 시장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피부과 가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시장 쪽으로 클래시스가 진출한다라 그런다면 이런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거기다 더해서 클래시스는 지금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이라 그래서 이루다라는 기업에 대해서 400억 최근에 양수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해서 거의 한 18% 정도 지분 비율이 확보가 되고 있고 요렇게 지분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다라는 기업도 어찌 보면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데 얘네들도 피부 미용 관련된 사업을 하거든요. 보시면 어떤 기관 투자자가 클래시스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루다와의 시너지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루다의 터키 중동 대리점을 활용해서 우리의 클래시스 슈링크 제품을 팔고 있고 우리의 브라질이랑 일본 대리점을 활용해서 이루다 장비를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클래시스랑 이루다의 영업망이 조금 달라요. 이루다는 터키랑 중동 대리점을 가지고 있고 클래시스는 브라질이랑 일본 대리점 그리고 태국 요런 쪽으로 팔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매출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시너지는 앞으로 지분법 이익으로 창출이 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무적인 시너지는 반기 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클래시스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2014년도부터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 한 번,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그때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5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영업이익률 50%대 나오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마진 장사를 하고 있고 이 시장 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원가랑 판관비도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일단 사업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당연히 확인을 하셨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인모드라는 기업을 아실 거예요. 피부 미용 관련돼서, 피부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인모드라는 기업을 아실 텐데, 이거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사실 2021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인모드 주가가 진짜 굉장히 미친 듯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인모드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와 반대로 클래시스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거는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이 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5년간 클래시스는 주가가 460% 상승을 했는데, 인모드는 과거에는 1000% 넘었는데 지금 주가는 161%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클래시스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여기서 확인을 하셨죠. 근데 인모드는 실적이 최근 들어서 막 죽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정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매출액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액이 떨어진 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원재료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뭐 과거에 10개 팔던 거를 지금 9개밖에 못 판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서 당연히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품도 많이 못 팔고 있고 제품 가격도 많이 못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인모드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클래시스는 주가가 반대로 이 피부 미용 시장에서 인모드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래시스의 PER을 보시면 27배입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50%이기 때문에 요 정도 27배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마다 거의 한 20에서 30%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요 정도 되면 뭐 주주 환원을 하면 좋겠지만 주주 환원을 조금 적게 가져가도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주 환원을 또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17% 작년도부터는 이렇게 주고 있고, 배당금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주가가 높다 보니까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고 있죠. 사실 클래시스는 그래서 보면
글로벌 인모드랑 비교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이랑 비교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 다른 피부 미용 기기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있고 파마 리서치 있고 대표적으로 원텍이라는 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주가가 뭐 최근 5년 동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 리서치, 원텍도 되게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클래시스가 일단 가장 시가총액이 큽니다. 인모드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커요. 그리고 뭐 APR이라는 기업도 있고 한데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클래시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높죠. 비올이라는 기업도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PER로 봤을 때도 비올이라는 기업은 일단 낮은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죠. 그만큼 클래시스 대비해서는 시장 장악력이 적긴 한데 비올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시스는 가장 글로벌에서 뭐 촉망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시스가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클래시스랑 마찬가지로 수출 주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뭐 피부 미용은 아니긴 한데 의료기기죠. 덴티움이라는 임플란트 기업이 있습니다. 덴티움 관련돼서도 제가 최근 12일 전에 주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몰라요. 근데 덴티움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덴티움은 아직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뭐 오르던지 떨어지던지 하겠죠. 근데 클래시스가 올해 예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덴티움도 그러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모르죠. 당연히 덴티움 뭐 관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뭐 덴티움이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하지 않았다.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덴티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뭐 실적이 무난할 것이다. 근데 뭐 완전히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근데 하반기가 좋다라 그런다면 주식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덴티움도 좋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시스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클래시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조정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